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김나정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이번 주 아무래도 이 강원도 산불 뉴스가 줄을 이뤘어요. 이제 여의도 6배 면적의 산림이 훼손이 됐고, 또 특히나 이 체감 피해가 크게 느껴졌던 이유가 보면 민가 피해가 많았잖아요. 예전 산불과는 좀 다르게. YTN 포함해서 이번 주 언론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YTN 보도뿐 아니라 사실은 국내 재난 방송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고가 났던 당일 밤 9시 44분에 이제 소방청이 화재 비상 최고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방송 채널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편성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방송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와 재난방송을 요청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긴밀한 대응 체제라든지 또 방통위와 방송사 간의 전달 과정, 또 방송사와 소방청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발생한 문제인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속보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재난방송에서 그 방송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재난방송의 목적이 재난지역 이외에 사람들에게 불나는 장면을 빠르게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잘 전달했는가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YTN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좀 이렇게 쓴소리를 좀 해주셔서 자, 아무튼 YTN은 일단은 산불 당일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밤 10시쯤 돼서 이제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신속하게 YTN은 일단 특보 체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국내 방송사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특보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인지 이번 주 잘한 뉴스 산불 관련 보도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재난방송에 대한 그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중에 그래도 YTN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 특보로 빠르게 전환했고요. 어쨌든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현장 가까이에 기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야 시간대에 이게 지금 재난방송이 편성이 됐는데 굉장히 재빠르게 전문가를 섭외해서 적절하게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채널들이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YTN이 그래픽으로 산불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밤새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추측성 보도가 꽤 많았는데 YTN 기자는 동이 트자마자 그 현장에 달려가서 예를 들면 이제 대형 콘도의 본관에 불이 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잡는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애쓴 측면도 좀 엿보였고요. 그래서 속보성, 현장성, 정확성 이런 측면에서 YTN이 이번에 좀 보도 전문 채널로서 가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나정 평가원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윤 교수님과 같은 의견으로 강원도 산불 관련 속보를 잘한 뉴스로 선정했는데요. YTN이 신속하게 뉴스 특보 체제로 전환해서 피해 상황과 지역민들의 대피를 도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재해재난 관련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재 대피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안전 관련 소식을 전달한 모습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또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YTN 보도가 재해재난 이슈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또 대비책 관련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부분에서 잘한 뉴스로 선정했고요. 행여나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재난과 또 사고에 대해서 언론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사실 재난방송 주관사가
지상파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YTN이 중간사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뭐 이번 산불 포함해서 그동안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신속하게 특보 체제로 전환되는 게 일상화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예, 뭐 저희는 뭐 재난 방송을 할 때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각하다 하면은 뭐 바로 저희 어떤 정부에서 대응 대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예. 먼저 판단을 합니다. 보도국 내에서. 그리고 또 나름 재난 방송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경우 산불 발생 단계에 따라서 특보 실시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예. 산불 경보가 발령이 되면 무조건 특보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센터를 연결을 해서 산불 특보 상황을 전달을 하고 또 산불 발생 지역에 중계차를 급파를 합니다. 뭐 기자들도 같이 급파가 되고요. 그래서 재난대책 관계자, 목격자, 산림청장 그리고 중앙안정상황실 등을 연결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뭐 이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새는 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제보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기자들이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지나치는 목격자라든지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그분들이 전해주는 소식, 그분들이 보내주는 사진이나 예. 동영상이 저희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피해가 가장 컸던 게 이제 고성에서 발화된 산불이었는데 그 당시 전신주에서 발화되는 제보 영상을 YTN이 가장 빠르게 입수해서 방송해드렸던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못한 뉴스도 산불 관련 소식을 꼽아주셨어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피해 최소화, 예. 그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 방송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YTN이 빠르게 뉴스는 전달했지만 과연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요. 또 현장 중심의 어떤 소나기식 보도, 현장 생중계 중심의 소나기식 보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난방송은 사실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단계가 경보 방송이고 2단계가 구조와 복구를 위한 방송이고요. 3단계가 다음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제 차원의 방송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YTN이 굉장히 잘했는데 예. 2단계나 3단계에서는 복구나 방제를 위한 이 보도는 좀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가 사건 다음 날, 사고 다음 날 이번 대응이 얼마나 잘 됐는지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받아쓰기 저널리즘이거든요. 예. 근데 언론의 역할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대응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그것에 대해서 진짜로 잘 대응한 건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YTN의 어떤 이 재난 방송에 있어서 후속 보도나 또 분석하는 보도는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나정 평가원께서는 이번 주 어떤 뉴스, 아쉬운 뉴스로 선정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 4일에 보도됐던 마약 SK가 3세 구속 수사 확대를 꼽아봤습니다.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YTN 보도에서는 SK, 또 현대, 남양유업 등 대기업 창업주 3세들의 마약 범죄의 실태를 상세하게 다뤘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보도가 잘 이루어졌지만 다소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해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 설명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참고 영상에서는 실제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보여줬는데요.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됐고요. 실제 마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물을 특정 통에 넣고 또 다시 부어서 불을 붙이고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마약 사용법이 굳이 필요한 내용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요새 마약 관련 뉴스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취재 기자들 입장에선
깨알같이 취재한 작은 팩트라도 모두 이제 기사에 담고 싶은 뭐 그런 욕심이 가끔 있거든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범죄 수법을 자세하게 그 묘사하거나 또 뭐 자극적인 표현, 뭐 보도할 때 항상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 어떤 그 범죄 계율을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예.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계속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이 사실 방송에서 이런 범죄 정보를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정보 환경이라는 게 예전과는 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누구나 맘만 먹으면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마약 관련 뭐 구입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모항 범죄 우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뭐 당국에서도 발빠르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반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예. 가지 정보를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예. 여전히 방송과 인터넷은 구분되고요. 미디어의 역할이 구분되기 예. 때문에 방송의 역할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취재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더 적극적으로 취재 활동하셔서 보도하시고 단지 이 평가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것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화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보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